안녕하세요. 도이시 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운영체제는 메모리를 1바이트마다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는데 이 번호를 메모리 주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소가 1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다고 해서 메모리를 1바이트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크기만큼 메모리를 그룹 지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바이트가 아닌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또는 그 이상의 크기인 100바이트, 1000바이트의 메모리도 그룹 지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구획 짓는 행위를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메모리 할당이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할당은 수행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서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더라도 운영체제와 C 언어가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C 언어의 포인터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반복해서 보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6장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만든 그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디스크에 보면 .exe로 된 파일들, 윈도우즈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파일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프로세스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이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그 CPU가 쓸 수 있도록 컴퓨터의 CPU가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다가 그 실행 파일을 프로그램을 재배열해서 실행 가능하도록 재구성하는데, 이렇게 메모리에 재구성된 것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실제로 이제 실행 가능한 그 프로그래밍이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세그먼트라는 메모리 그룹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라는 게 보통 64KB 이하의 메모리 그룹이고요. 이 메모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프로세스입니다.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 명령어 코드도 포함되고요. 그다음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장되는 그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고요. 보통 프로세스는 뭐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이렇게 이름 지어진 이런 세그먼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형식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데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데 좀 단순화시켜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먼저 기계어 명령문, 우리가 말하는 소스 코드를 번역한 그 기계어 코드가 올라가는 그 공간이 코드 세그먼트라는 영역이고요. 여기 이제 기계어 명령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어로 된 명령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프로세스 영역이고요. 그중 기계어 명령문이 이제 코드 세그먼트라는 이 세그먼트 영역에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영역이 있는데, 데이터 세그먼트에는 우리가 문자열 상수나 전역 변수 또는 스태틱 전역 변수가 자리 잡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주어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세그먼트라고 있는데, 스택 세그먼트는 지역 변수나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 나중에 이제 포인터를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포인터를 사용하면 메모리를 동적으로도 할당이 가능한데, 그 동적으로 할당이 가능한 그 힙이라는 영역과 지역 변수들을 사용하는 스택이라는 영역이 이제 포함되는 곳이 스택 세그먼트이고요. 임시적으로 사용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사용할 때 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실제는 더 많은 세그먼트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말 농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TV에서 많이 나오니까 주말 농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주말 농장에 갔고 주말 농장에서 이제 그 땅이 많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20평을
분양을 받았다고 합시다. 20평을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제일 그러면 이제 내가 분양을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제 이 20평의 땅에다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를 결정하고 그죠? 얼마만큼 그 작물들을 한테 이제 몇 평씩 이렇게 나누어서 심어야 할지 계획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저는 이제 8평에 옥수수를 심고 2평에 토마토를 심고 4평에 고구마를 심고 그리고 6평은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비워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그렇게 이제 작물 재배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주말 농장을 운영 체제에 비교했을 때 주말 농장을 구성하고 있는 땅, 그 주말 농장이 20평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뭐 수백 평 되겠죠. 수백 평 중에서 저한테 20평이 할당된 거잖아요. 그러면 주말 농장을 운영 체제라고 봤을 때 이 20평이라는 크기는 내 프로그램이 운영 체제에서 배정받은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를 몽땅 내 프로그램이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세스가 돼서 실행이 될 때 운영체제가 해당 프로세스를 위해서 일정량의 메모리를 이렇게 배정을 해주거든요. 배정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말 농장에서 20평을 할당받은 게 결국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로부터 메모리 할당받은 것에 비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나 토마토나 고구마 같은 것들은 내가 사용할 데이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물들, 즉 이 데이터들을 내가 몇 평의 공간에다가 심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렇게 이제 메모리를, 그러니까 그 구획을 나누는 것, 이것을 이제 메모리 할당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옥수수를 8평에 심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그 구획하는 것, 그것을 메모리 할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나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나이라는 정보를 이걸 2바이트에 할당할지 4바이트에 할당할지 이렇게 결정해서 메모리를 내가 2바이트만큼 써야겠어 아니면 1바이트만큼 써야겠어 라고 정하는 이런 행위를 메모리 할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 할당은 크게 보면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정적 할당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그 시점에 그 변수의 크기에 맞도록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즉 컴파일하는 그 시점에 내가 얼마만큼의 크기의 메모리를 쓸 것인지를 이미 결정해 버리는 것이 정적 메모리 할당이에요. 따라서 정적 메모리 할당은 이 크기, 정적 메모리 할당된 이 메모리 크기를 변경하려면 다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즉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정적 메모리 할당을 할 때는 자기가 다시 컴파일하지 않으려면 크기를 잘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뭐 4바이트 쓰겠다고 정적 메모리 할당을 했는데 그리고 컴파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4바이트가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6바이트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4에서 6으로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적 메모리 할당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유지 보수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크기가 바뀔 때마다 소스를 바꾸고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유지 보수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적 할당된 메모리는 그 메모리 주소가 바로 그 컴파일이 기계어로 번역하는 시스템에 주소가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크기만 결정이 되고 어떤 상수로 시작할 주소는 어떤 포인터,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배웠으니까 특정 포인터가 시작 주소를 이제 기억하도록 만들면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그 주소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치환을 해주는 거죠. 내가 이 A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A라는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는 뭐 SP다 이렇게 그 스타트 포인트 그러니까 SP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될 때 SP의 주소는 100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하는 시점에는 메모리 크기와 배정 순서 이런 것들만 정해지고요. 실제로 이제 이 메모리가 정적 할당된 메모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시작 주소는 이제 그때 결정이 돼요. 프로세스가 운영 체제가 프로세스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프로세스로 만들어주면서 특정 메모리 공간에 이제 위치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시키면 이제 그때 이제 이 프로세스는 어떤 주소에서 시작된다라는 게 그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적 할당된 그 메모리들이 시작 주소들이 그때 다 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실행 중에는
메모리 크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기는 정적 메모리 할당된 크기는 말 그대로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기계를 번역하는 시점에 바꾸기 때문에 크기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 크기를 바꾸려면 실행 중에는 절대 바꿀 수 없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소스를 변경하고 다시 재컴파일 해야지만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국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것, 즉 정적 변수를 사용해서 정적 메모리 할당을 한다는 것은 정적 변수가 정적 메모리 할당한다는 것은 결국 그 고정된 컴파일된 시점이 결정된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제가 이미 변수하고 변수의 그 생명 주기에 대해서 이미 앞장에서 좀 12장에서 제가 설명 11장에서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었는데 그 이제 그게 나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전입 변수는 그 정적 전입 변수도 그렇고 지역 변수도 그렇고 다 정적 할당되는 메모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입 변수는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그 세그먼트 그림에서 보면 그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위치에 전입 변수가 이렇게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입 변수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메모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거 당연히 프로그램 실행 중에 전입 변수는 추가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 할 때 이미 결정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전혀 추가를 할 수도 없고 삭제도 불가능하고요. 이 데이터들 전입 변수는 프로세스의 데이터 세그먼트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똑같이 이제 지역 변수는 똑같이 얘도 이제 컴파일 타임에 결정을 되긴 하는데 크기가 결정이 되긴 하지만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메모리에 할당되었다가 함수가 호출이 끝나면 사라지죠. 사라지고 또다시 함수가 호출되면 다시 할당되고 함수가 호출이 끝나면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행위를 하고요. 이놈은 프로세스의 스택 세그먼트에 저장이 됩니다. 아까 그 데이터 세그먼트 옆에 스택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그 스택 세그먼트의 스택이라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그 저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역 변수는 이제 스택에 저장이 되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정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소스가 C 언어 소스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되는 시점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모두 다 자기 크기가 결정이 돼서 다 기계어 코드로 다 반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는 개수나 크기를 바꿀 수 없고 그걸 바꾸고 싶다면 무조건 소스 코드를 변경해서 재컴파일 해야지만 전역 변수의 영역과 지역 변수의 영역 또는 개수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를 이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할 텐데 지금부터 되게 내용을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다 연결된 내용이고 지금 이제 제가 동영상 강좌를 이걸 크게 지금 16장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다시 이 부분을 또 다시 보시고 또 다시 보셔서 반복하셔서 보시면서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씩 익히면서 비교하면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16장을 여러 번 보든 동영상을 여러 번 보든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파트를 쪼개서 반복해서 계속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지역 변수를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함수 안에 있는 그죠? 함수 안에 있는 그 정적으로 할당되는 게 전역 변수도 할당되고 지역 변수도 할당되는데 사실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전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끝이고 지역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계속 만들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변수는 개수가 함수가 호출을 하는 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A 함수에 10개, B 함수에 10개, C 함수에 10개가 있으면 A 함수 호출하고 B 함수 호출하고 C 함수 호출하면 10개, 10개, 10개 하면 30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A가 B 호출했는데 B가 다시 A 호출하고 또 A가 B 호출하고 이게 반복되면 이게 이제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된 횟수만큼 그 지역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 변수를 사용하려면 그 메모리상에 지역 변수가 위치를 하고 있을 텐데 할당되어서 위치를 하고 있을 텐데 내가 특정 지역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 지역 변수의 그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역 변수가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요. 내가 그 지역 변수 A, B, C를 사용하기 위한 포인터가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역 변수가 세 개인데 내 이 지역 변수 세 개를 사용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고 이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포인터가 세 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다 보면 실제 내가 사용하려는 변수 메모리 크기만큼 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C 언어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면 관리 구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의 메모리 덩어리처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컴파일하는 시점에 결정되는 게 정적 메모리 할당이니까 우리가 소스를 바꾸면 컴파일하는 시점에 바꾸지는 않잖아요. 번역기 입장에서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땐 C 언어 소스 코드를 어, 번역하는 그 시점에 소스 코드를 보면 이 함수는 지역 변수가 몇 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인트로 A, B, C, D 이렇게 변수를 4개를 선언했으면 메인이라는 것을 컴파일하는 시점에 정수형으로 A, B, C, D 변수가 4개 있으니까 인트가 4바이트고 변수가 4개 있으니까 메인이라는 함수는 16바이트 크기의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역 변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시점에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4개, ABCD라는 이 4개의 변수를 하나의 메모리 그룹으로 관리하면 그만큼의 그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겠죠. 하나만 알면 되겠죠. 그 4개의 메모리 변수의 덩어리를 하나로 메모리 덩어리로 관리하게 되면 주소를 하나만 알면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한번 보면 지금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테스트라는 함수에 ABCD라는 정수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에다가 5를 넣고 C에다가 3을 넣는데 이것을 아까 위에 마치 포인터 4개가 필요하다면 ABCD를 사용하기 위해서 A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B의 주소를 기억하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C, D를 기억하는 변수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되게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컴파일하는 시점에 정수가 4개 있으면 16바이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A, B, C, D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구획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컴파일러가 정해버리고 A를 스타트 위치로 보고요. D를 끝 위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B하고 C는 이 A가 스타트 위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플러스 0 위치가 A 위치고요. 그 다음에 B는 스타트 플러스 4 위치가 B 위치고 C는 스타트 플러스 8한 위치가 C 위치고 스타트 플러스 12한 위치가 D 위치예요. 지금 앞에서 그러면서 본 것을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시켰는데 제가 설명을 좀 포인트가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죠? 안 맞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C, D를 각각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스타트와 이렇게 엔드가 이렇게 구획으로 이렇게 포인트 2개를 둬 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이렇게 4식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4바이트씩이니까 4식 더해 가면 결국은 A, B, C, D를 다 관리할 수 있고 A에 5를 넣고 싶으면 스타트에다가 5 넣으면 스타트가 가리키는 데다가 5를 넣으면 되고요. C에다 값을 넣고 싶으면 스타트에다가 8을 더한 위치에다가 3을 넣으면 그게 이제 C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만약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 B, C, D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 변수 개수만큼 그 주소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4개가 아니라 100개면 100개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 100개만큼을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변수만큼 그 관리하는 포인트가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뀌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를 한 덩어리를 구성한다는 거죠. 지금 이 4개가 아니라 100개라고 치시죠. 100개라고 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스타트하고 엔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것을 스타트 플러스 0, 그 다음에 스타트 플러스 4, 8, 12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100개가 있더라도 결국은 얘는 2개만 있어. 스타트와 엔드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할 때 정적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스를 컴파일하는 시점에 변수가 몇 개이고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변수의 개수와 크기를 알면 전체 용량을 알 수 있고 그 간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2개의 포인터,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전체 메모리를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보시면 그냥 스타트로도 다 스타트 플러스 0, 4, 8, 16 이렇게 해서 스타트로 다 가능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림을 보면 스타트와 엔드 이렇게 둘로 나눠졌잖아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스타트와 엔드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 쓰는 거 보면 다 스타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 적었잖아요. 그런데 왜 엔드라는 포인트를 제가 왜 언급을 했냐면 시어는 함수의 집합체죠. 그래서 함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조가 돼서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드겠죠. 근데 테스트 함수에서 a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C 안에서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 함수가 호출되면 a 함수 안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가 저 a 함수를 위해서 끝을 또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여기 위치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end가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end는 이 테스트 함수의 그 특정 변수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다음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그 함수를 위한 그 변수들이 그 메모리가 할당될 그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end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end가 이제 a 함수의 끝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시작 위치면서 끝 위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나중에 또 따라서 뭐 b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end가 또 위로 올라가면서 b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end가 필요한 겁니다. 즉 스타트는 해당 메모리 시작 위치라고 한다면 그 end는 다음 함수가 시작될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언어가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즉 시작을 가리키는 포인트와 끝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이 함수가 만들어질 때마다 지역 변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변수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포인트가 무작정 무한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처럼 스타트와 엔드를 관리하면 그 관리에 필요한 포인트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스택이라는 용어는 이미 설명했는데 제가 스택을 설명하지는 않았죠. 스택은 원래 자료 구조에서 나오는 그 자료 구조의 한 종류인데요. 지금 앞에 설명했듯이 스타트와 엔드, 즉 두 개의 포인터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론입니다. 즉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이 개별적인 데이터의 주소를 다 기억하려면 손해가 많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을 가리키도록 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이론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고요. 실제로는 아까 제가 스타트, 엔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스타트를 우리가 베이스 포인트라고 해요. 베이스 제일 밑에 있는 BP라고 보통 앞으로 계속 BP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베이스 포인터가 스타트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스타트 위치부터 아까 지금 그림을 지금 우리가 사다리 모양으로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쌓아 올린다는 지금 표현을 쓴 겁니다. 위로 이렇게 데이터가 쌓아 올려주는 구조로 되고요. 맨 위에 있는 아까 end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죠. end라고 이야기한 그 포인트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는 스택 포인터입니다. 그 SP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SP는 다음 데이터가 들어올 시작 위치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포인터가 스택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할 때는 제가 스타트 엔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이야기할 때는 스택 포인터, 베이스 포인터, 스택 포인터 아니면 또는 BP, SP 이런 식으로 제가 용어를 바꿔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메모리에 제가 3개의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1, 2, 3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1 저장하고 2 저장하고 3 저장했다면 제일 밑에 데이터가 시작하는 위치는 BP가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베이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3 위치 위에 그러니까 3 위치 아니라 3의 시작 위치가 아닙니다. 3 다음에 들어올 데이터 그 다음에 들어올 데이터를 시작 삽입할 위치를 이제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4가 만약에 추가됐다고 볼게요. 4가 추가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즉 3 위에 이제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위치에 이제 4가 들어가고 SP는 하나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이제 다음 데이터가 추가할 위치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게 지금 위로 하나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제거하면 다시 얘가 이렇게 제거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되면 올라갔다가 제거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뭐 3을 하나 더 제거했다 볼까요? 제거하면 3이 없어지고 SP가
하나 더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데이터가 추가된다면 여기 들어올 거고, 데이터가 하나 또 제거된다면 여기 제거되고 SP가 하나 또 내려오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는 행위를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는 푸시라는 용어를 쓰고요. 지금처럼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행위, 즉 데이터를 제거하는 행위를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푸시 팝을 실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푸시, 데이터를 꺼낼 때는 팝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 기계어에도 푸시 팝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내가 특정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을 때 푸시,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싶을 때 팝이라는 기계어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게 제가 자료 구조를 설명한 건데,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 스택 세그먼트 얘기할 때 지금 보면 스택이라고 용어 적혀 있죠. 그럼 이 지역 변수, 이 메모리 공간이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 메모리 공간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메모리,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그 자료 구조로 메모리가 관리되어지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저 이름을 스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역 변수가 사용된다는 뜻은 지역 변수를 전부 다 함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함수의 개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무작정 포인트를 많이 쓸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함수 안에 선언된 이 지역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 단 두 개의 포인터, 즉 베이스 포인트와 스택 포인트, 이 두 개의 포인트만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 많은 메모리, 계속 늘어나는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채용해서 이 지역 변수 영역을 관리하도록 설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변수가 관리되는 이 메모리 공간을 스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계어가 푸시나 팝이라는 명령을 제공을 하는데, 푸시 팝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푸시를 쓰게 되면 저 스택이란 저 메모리 공간에 메모리가 하나 탁 들어가고, 팝이라는 명령을 쓰면 SP, 즉 스택 포인트가 관리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메모리를 하나 딱 빼오는 거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택이라는 것을 이제 기계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료 구조를 배울 때는 그 푸시와 팝을 사용하게 되면, 스택 포인터 푸시를 쓰면 데이터가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스택 포인터의 주소가 증가하도록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팝을 하면 데이터가 줄어드는 거니까 주소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컴퓨터에는 그 반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스택 포인터에 푸시가 되면 스택 포인트의 주소가 감소를 하고요. 팝이 되면 스택 포인트의 주소가 증가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료 구조에서는 푸시를 되면 이제 기준 주소가 여기라고 봤을 때요. 푸시가 되면 플러스 4, 플러스 8 이렇게 늘어나도록 되어 있고, 팝이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감소가 되도록 이렇게 보통 주소를 관리를 하는데, 실제 기계어에서는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하면 뭔가 늘어나니까 주소가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푸시 명령어를 사용했을 땐 주소가 반대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이 푸시와 팝을 이용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책에서도 설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혼선이 많이 옵니다. 특히 이미 자료 구조를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푸시되면 왠지 막 증가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연산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막 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서 강조한 이유가, 컴퓨터에서는 푸시되면 주소가 감소되고요, 팝하면 주소가 증가된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C 언어가 지역 변수를 이제 함수가 호출되어서 지역 변수가 필요할 때, 지역 변수를 정적 메모리에 할당할 때 어떻게 이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변수가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 ABC, 테스트 함수가 ABC라는 변수가 필요하면 그 3개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택에 3개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푸시해서 이 AX는 그 AX 레지스터라고 해서 CPU 안에 있는 메모리이고요.
메모리에 푸시할 때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푸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AX에 있는 값을 3개의 푸시,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세 개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를 3번을 하는 겁니다. 푸시를 3번 하면 당연히 처음에 SP와 BP가 같다가 푸시가 3번 됐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바이트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테스트 함수는 이 3바이트가 아니고 12바이트의 공간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함수가 종료되고 이 12바이트의 공간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팝을 3번 해서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함수가 시작할 때 12바이트 메모리가 필요하다면 푸시 3번 해서 12바이트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으면 팝을 3번 해서 그 공간을 없애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SP, B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면 굉장히 프로그램 속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 함수가 변수가 지금 3개니까 다행이지, 뭐 200개 있다고 칩시다. 변수가 만약 2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푸시 코드가 200개가 있어야 되고요. 팝이 2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수의 개수만큼 푸시나 팝 명령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테스트 함수 호출할 때마다 푸시가 200개씩 호출되고 팝이 200개씩 호출되고 그러면 프로그램 수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온 설명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그러니까 자료 구조 입장에서 봤을 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포인터를 배웠을 때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즉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게 포인터니까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SP와 BP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처럼 12바이트의 공간이 필요하면 푸시를 3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택 포인트, 그러니까 스택 포인트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위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얘는 푸시될 때마다 4씩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랬지만 자료 구조랑 그 컴퓨터는 다르다고 했죠. 푸시될 때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브스트랙션, 뺄셈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SP에다가 12를 빼버립니다. 12를 빼버리면 아까처럼 푸시를 3번 하지 않고 그냥 바로 12바이트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테스트 함수가 200개의 변수를 갖고 있을 경우 앞 페이지에서는 푸시를 200번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00을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200개, 그러니까 인트가 200개 필요하다면 800이죠. 그러니까 200개 800만큼 빼버리면 그냥 그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푸시를 그만큼 할 필요 없고 그냥 서브스트랙션, 즉 뺄셈을 한 번만 딱 호출해버리면 그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없애고 싶을 때는, 아까는 앞에서는 팝을 그 개수만큼, 변수의 개수만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add, 덧셈 연산을 이용해서 12를 그냥 더해버리면 SP와 BP가 위치가 같아지면서 변수가 다 해제돼 버리는 거죠. 즉 변수의 개수와 상관없이 덧셈 한 번, 뺄셈 한 번, 덧셈 한 번으로 푸시와 팝의 기능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코드가 절약되고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처럼 푸시 팝으로 정적 할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SP에다가 뺄셈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주소를 빼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다 쓰고 나면 반납하고 싶을 때는 팝을 그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dd 연산을 사용해서 아까 할당한 거에 반대 크기만큼 덧셈을 해주면 그게 이제 메모리가 해제가, 정적 할당됐던 메모리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관리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시언어는 좀 원래 자료 구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스택이란 자료 구조 입장에서는 푸시 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꺼내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간에니까 뭐 A, B, C가 들어있는데 B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 위에서부터 하나씩 꺼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SP 위치에서부터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데이터를 바꾸고 다시 위에 채워넣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 바로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세 개의 그 ABC라는 블록이 있고,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거죠.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자료 구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자료 구조 기준에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변수가 세 개 있고요. 그 시작을 베이스 포인트인 BP가 가리키고 있고,
새로운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이제 SP가 가리키고 있겠죠. 근데 자기가 ABC 중에서 B 값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B 값을 바꾼다는 뜻은 C 값은 안 바꾸고 B 값을 5로 바꾸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다가 값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구조 입장,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자료구조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C를 먼저 빼냅니다. 팝을 이용해서. 팝을 이용하면 제가 하나 꺼낸다고 했죠. 꺼내고 그거를 이제 bx라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CPU 안에 있는 메모리 블록입니다. bx라는 이름을 가진 레지스터에다가 C 블록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해둬요. 그럼 이제 하나 꺼냈으니까 SP가 하나 내려왔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팝 AX랍니다. 왜냐면 이 값을 바꾸려면 얘도 꺼내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AX 레지스터에다가 이 B 값을 꺼내서 여기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메모리에는 A 블록만 남았겠죠. SP가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BX가 C 거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AX 레지스터가 B 값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메모리 블록에다 이제 값을, 그래서 이제 5를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AX 값을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를 대입한 후에 푸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B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겠어요? 5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푸시해서 BX를 넣게 되면 원래 블럭이 갖고 있던 C가 들어가는 거죠. 즉 이거 보시는 것처럼 고작 3개의 메모리 블럭이 있고 메모리에 이 블럭에서 중간에 있는 B 값을 바꾸고 싶으면 푸시 팝을만 사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C 꺼내줘, 그 다음에 B 꺼내가지고 B 값을 바꾸고 다시 푸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팝 2번, 푸시 2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변수가 3개니까 이 정도죠. 이게 만약에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푸시 팝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AX 레지스, BX 레지스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AX, BX, CX, DX 이렇게 4가지밖에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이가 얘들끼리 또 막 저장하고 빼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이 방법으로 메모리를 관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 그래서 실제 C 언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인트를, 실제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림을 기계 코드로 바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계 코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팝 BX, 팝 AX 앞에 그림 그대로 연상하면서 생각하세요. 팝 BX, 팝 AX 그럼 이제 BX 블럭 거를 꺼내고 AX 걸 꺼내고 그죠? 그러니까 C가 BX에 들어갔고요, 그죠? 그다음 B가 AX 들어갔죠. 그다음에 AX에 5 넣었으니까 B 값에 이제 5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들어갔으니까 AX를 푸시를 하고, BX를 푸시하고. 이렇게 5개의 코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고작 하나 바꾸자고 5개의 명령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너무 불편하죠. 왜냐면 그 변수가 더 많아지면 이 코드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포인트를 배웠잖아요. 포인트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소를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에 직접 접근할 수도 있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BC가 필요하다면 아까 그 푸시 안 한다고 했죠. 그냥 BP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A 위치는 BP고요. B 위치는 BP 빼기 4 하면 B 위치고요.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쵸? 컴퓨터에서는. 그 다음에 C 위치는 BP 빼기 8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했던 것처럼 팝 바꾸고 푸시 할 필요 없이 내가 B값 바꾸고 싶으면 BP 빼기 4한 위치에 5를 대입해라 이렇게 그냥 코드를 구성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즉 푸시 팝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죠. 즉 스택을 사용한다고 해서 꼭 푸시 팝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것은 공간을 구획 짓고 BP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택을 쓰는 것이지 스택의 그 동작 원리인 푸시 팝을 꼭 쓰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푸시 팝을 이용하면 너무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 변수가 할당되는 개념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취해서 설계를 하고 실제 변수에 접근할 때는 푸시 팝을 쓰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해서 그냥 BP에서 빼기 4 하면 B, BP에서 빼기 8 하면 C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푸시 팝을 쓰지 않고 이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도 즉 B에 5를 대입하고 싶으면
bp 빼기 4한 위치에다가 그냥 move 명령 써서 값 5를 대입해라 라고 하면 그냥 값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 언어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C 언어가 함수가 하나가 아니죠. 함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show라는 함수와 test 그리고 main이라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main 함수가 test 함수 호출하고 test 함수가 show 함수로 호출하도록 그리고 show 함수는 printf로 호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함수가 이렇게 호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메모리 구조를 한번 볼게요. 호출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호출 형식을 보였습니다. main에서 테스트 호출했고요. 그죠? 테스트에서 다시 쇼 호출을 했고요. 쇼에서 그렇죠. 예, 프린트F 호출을 이렇게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을 위한 그 스택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죠? 테스트를 위한 스택 구조가 있고 쇼를 위한 스택 구조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함수의 개수만큼 함수가 호출된 횟수만큼 BP와 SP가 쌍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함수가 3개 호출됐으니까 지금 이제 메인 프린트F 빼고요. 메인 테스트 쇼 내가 만든 것만 생각할게요. 메인 테스트 쇼라는 3가지의 함수가 있었는데 이 3가지 함수를 위해서 BP가 3개, SP가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렇게 SP와 BP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함수가 100번 호출되면 예, SP가 100개 있어야 되고 BP가 100개 있어야 되면 이 SP, BP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BP와 SP를 함수 호출할 때마다 계속 만들면 이 관리 구조가 되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C 언어는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택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스택 프레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늘어나는 BP와 SP를 계속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스택 프레임인데 그 스택 프레임을 설명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원리로 개념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가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그러니까 아까 이 앞에서 보면 3단계인데 그죠? 메인 테스트 쇼 이렇게 3단계인데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게 화면에 다 안 들어가서 두 개씩 나눠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먼저 메인 함수에서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가 호출되면 이렇게 BP와 SP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BP와 SP가 이제 일단 한 쌍이 필요하죠. 필요해서 ABC가 변수가 필요할 테니까 이렇게 쭈루룩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테스트 함수가 호출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테스트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앞에 그림에서는 테스트를 위해서 BP, SP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되면 BP, SP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먼저 이제 메인 함수가 테스트 함수로 가게 되면 이 명령어도 다 번호가 있습니다. 자기 번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스트럭션 포인트 현재 기계어 코드에서 어떤 줄을 수행하는지 명령어마다 번호가 있어요. 그 명령어 번호를 그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 번호를 기억하는 것을 인스트럭션 포인트라고 해서 IP라고 하는데 IP가 현재 어느 라인까지 수행되는지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수행하다가 테스트 함수처럼 테스트 함수 쪽으로 명령어 제어권이 넘어가 IP가 1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테스트 함수가 끝나면 다시 1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냥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돌아오는 위치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테스트 함수로 호출되어서 제어권이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복귀할 주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수행했는지, 메인 함수에 어떤 줄까지 수행했는지를 먼저 이렇게 기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메인 함수의 IP, 그러니까 내가 메인 함수를 어떤 줄까지, 어떤 명령 라인까지 실행했는지 그 주소를 먼저 스택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 IP, 그러니까 현재 메인 함수에 수행된 그 위치, 를 이제 뭐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푸시를 해서 메인 함수를 넣고요. 그럼 이제 SP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예, 지금 현재 그 SP와 BP가 이렇게 돼 있는데 BP를 예, 저장을 시켜 버립니다. BP를 이제 푸시해서 BP를 저장해요. 그럼 이 BP 값이 여기 저장이 됐겠죠. 그럼 BP 값이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BP에 SP를 대입해 버립니다. BP가 여기 있었는데 SP 값을 대입을 해, 여기 BP에다가 SP 값을 대입해버리면 당연히 BP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BP, SP가 둘 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BP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원래 쓰던 BP는 여기 들어가 있고 SP 값을 BP에 넣었으니까 이제 SP와 BP가 둘 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테스트 함수가 y라는 변수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 y를 쓸 수 있도록 4만큼 뺍니다. 아까 푸시하지 않고 이제 뺄셈, 그러니까 subtraction 써서 sub라는 명령을 써서 4를 빼주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증가해서 이 부분은 이제 테스트 함수를 쓰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 bp가 여기 테스트 함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요. sp가 다음 함수가 호출돼서 들어올 위치를, 다음 함수나 뭐 변수나 이게 호출, 그러니까 저장될 위치를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방금 메인 함수에서 테스트 함수로 이제 넘어왔는데 메인 함수에서 쓰던 bp, sp를 사라지고요. 왜냐면 당장 메인 함수 거 쓸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테스트 함수 호출이 끝나야 메인 함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쓰던 그 bp, sp 그 포인터를 그대로 테스트 함수를 위해서 bp, sp를 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그림처럼 각 함수마다 bp, sp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테스트를 위해서 bp, sp를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메인 함수에 쓰던 bp, sp를 그대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정리하는 척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먼저 메인 함수를 시작하는 bp와 sp가 이렇게 abc를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고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면 테스트 함수를 쓰면 어디까지, 메인 함수에서 어디까지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계 번호, 그러니까 위치 번호를 IP라고 하는데 그 IP를 먼저 푸시를 한번 하고요. 그럼 SP가 하나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자기 BP, 나중에 이제 메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BP를 메모리에 이렇게 다시 한번 푸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IP와 BP가 푸시가 되었죠. 그러면 원래 사용하던 BP는 여기 저장됐기 때문에 이제 SP 값을 BP에 대입해 버려요. 그러면 둘이 값이 같아지니까 BP가 위로 올라와서 SP, BP가 이렇게 겹치겠죠. 겹치고 여기서 4만큼 빼주면 SP가 하나, SP를 4만큼 빼주면 BP는 그대로 있고 SP가 4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왜냐면 테스트가 4바이트밖에 안 쓰니까 한 변수 한 개만 쓰기 때문에 4바이트만큼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쭉 처리하고 나서 딱 보니까 예, 지금 BP와 SP는 테스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테스트 함수 내에 있는 그 지역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위치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함수의 BP, 그 다음에 SP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쇼 함수를 또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호출해야 되니까 지금 메인 함수 이제 공간의 부족에서 지금 빠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아까 지금 공간이 이렇게 됐겠죠? 아까 테스트 함수로 해서 이제 BP와 SP가 이렇게 Y를 기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테스트 함수에서 쇼 함수로 호출하려면 당연히 이제 테스트 함수가, 쇼 함수가 끝나면 다시 테스트로 복귀해야 되니까 현재 테스트 함수에서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인스트럭션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먼저 푸시해서 예, 인스트럭 펑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로 해보면 푸시 IP는 코드 없어요. 사실 푸시 IP는 명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렇게 테스트 함수가 쇼 함수를 콜할 때 기계 명령에서 콜이라는 명령을 쓰는데 콜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IP가 푸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적으로 제가 푸시 IP라는 걸 썼는데 실제로는 그 기계를 보면 푸시 IP 같은 코드는 없고요. 콜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콜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푸시 IP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자동으로 IP가 푸시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테스트 함수가 어디까지 수행됐는지 그게 먼저 푸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P를 옮기기 위해서 원래 사용하던, 즉 테스트 함수를 위해 사용하던 BP를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메인에서 테스트를 넘어올 때처럼 테스트에서 쇼로 갈 때도 똑같이 BP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던 BP에다가 SP 값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둘이 같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두 개 겹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고요. 쇼 함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변수 3개 필요하죠? 그럼 12를 빼면, 예, 그죠? 12를 빼서 이렇게 nij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테스트 함수를 위해서 쓰던 BP와 SP가 지금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버리고, BP가 저장이 되고, 그 다시 이제 BP에다가 SP를 넣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온 데서 보면 쇼 함수를 위해서 BP와 SP가 쓰는 거죠. 어차피 이 C 언어 구조상 그 쇼 함수가 수행할 때는 지역 변수는 쇼 함수 거만 쓰잖아요. 쇼 함수 거만 쓰기 때문에 이 BP와 SP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C 언어에서 메모리 구조에서 그 특정 함수가 다른 함수에 있는 메모리를 건드리지 직접 지역 변수가 다른 지역 변수를 참조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BP와 SP는 하나밖에 없고요. 한 쌍만, 그러니까
전체 지역 변수 메모리를 BP, SP 한 쌍으로만 관리해요. 그래서 그 show 함수가 호출될 때는 이 BP는 show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만 상대적으로 참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BP 플러스 0 하면 n이고요. BP 플러스 4 하면 i고요. BP 플러스 8 하면 여기 0, 4, 8 하면 j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BPSP가 한 쌍밖에 없으니까 show 함수가 수행될 때는 BPSP 이 한 쌍밖에 없어서 이 세 가지밖에 접근을 못 한다는 거죠. 정적 관련된 변수 입장, 즉 지역 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이미 테스트 함수나 메인 함수를 가리키던 BP와 SP는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다 메모리에 푸시가 돼 버렸고요. 지금 쓰는 거는 당연히 지금 show 함수를 위해서만 BP, SP가 이렇게 관리를 구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show 함수에서는 이 세 가지 변수밖에 지금 쓰지를 못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세이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면 이제 show가 다 호출됐고 이제 printf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 show 함수가 끝나면 이제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그럼 이제 show 함수가 끝났어요. show 함수가 끝나면 원래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메모리는 그 show 함수가 지금 호출되니까 BP와 SP 돼 있었는데 이제 show 함수가 끝나면 SP에다 BP를 이제 반대로 이제 SP에다가 BP 값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BP가 가지고 있는 값을 SP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P가 여기로 내려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값이 같아지니까. SP에 BP를 대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BP가 가지고 있는 값을 SP에 대입했으니까 값이 같아져서 SP가 이렇게 내려서 겹쳐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show 함수를 위해서 할당했던 12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사라진 거죠. 사라졌고 이제 뭘 하냐면 팝 BP 해버립니다. 팝 BP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값을 꺼내서 여기 있는 값을 꺼내서 BP에 넣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이 아까 그 테스트 함수를 위해서 사용하던 BP 값이 여기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값을 BP에 대입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얘가 BP가 여기 SP가 내려온 이유는 팝 됐으니까 SP가 하나 내려온 거고요. BP는 아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소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고 이제 함수가 끝나기 때문에 팝 IP 그러니까 아까 저장했던 이 SP에 저장해 놨던 그러니까 그 SP에 저장한 게 아니죠. 그 스택에 저장했던 테스트 함수가 어디까지 실행되었는지 실행 위치를 꺼내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popIP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RET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쓸 때 RET라는 명령어가 수행되면 내부적으로 popIP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계 코드에서는 popIP라는 코드가 없어요. 없고 RET라는 명령어가 대신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료 구조를 갖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popIP라고 그냥 적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RET라는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RET 명령이 수행이 되면 여기 이제 팝 그러니까 IP가 꺼내가고 SP는 약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이제 show 함수가 끝났죠. RET가 끝났고 테스트 함수가 수행되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테스트 함수에서 Y 변수를 쓸 수 있도록 BP와 SP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리를 잡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메인 함수도 처리가 되는 거죠. 메인 함수 그럼 처리되는 건 이제 대충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BP 값을 하기 전에 먼저 SP 값을 그렇죠. BP에 대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여기 내려오듯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팝 BP에서 원래 쓰던 BP를 메인 함수 BP로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리턴 걸어서 IP 빼면서 메인을 위해서 그 BP와 SP를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가 여기서 끝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반대로 아까 했던 거에 반대대로 쭉 작업을 하시면 이제 메인 함수의 BP, SP 위치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걸 설명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C 언어 문법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 그 스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C 언어의 지역 변수 관리, 즉 정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 이 스택이라는 메모리 구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 언어의 스택 프레임, 즉 함수가 호출될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메모리에 막 배정이 되고 그것을 사용을 하고 함수가 호출이 끝나면 메모리가 할당됐던 메모리들이 해제되고 하는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지 나중에 변수에 할당하고 해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뭐 이렇게 효과적으로 자기가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함수가 호출되는 게 우리가
왜 느려지는지, 함수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호출하면 프로그램 수행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떨어지냐면 지금 같은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IP 푸시하고 BP 푸시하고 대입을 해서 공간 만들어주고 하면서 BP를 이렇게 재사용.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BP, SP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BP 하나, SP 하나. 왜냐면 전부 다 푸시 팝을 통해서 계속 이걸 관리해 나가면 단 두 개, 그러니까 한 쌍의 SP와 BP만 가지고 그 많은 함수들이 사용하는 지역 변수를 다 관리해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 프로그램 솔루션, 그러니까 C는 문법과 상관없이 데이터를 효과적 단 두 개의 포인터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 방법이 사실은 이런 방법을 자기가 생각하고 배우는 게 굉장히 프로그래머로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그러니까 스택에 이제 함수가 호출됐을 때 변수가 쭉 나열되고 함수가 끝났을 때 변수가 쭉 사라지고 하는 이 과정을 좀 추상적으로 제가 쭉 적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시연의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할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지금 이 과정, 아까 메인 함수에서 테스트 함수 호출되고 쇼 함수 호출되면서 스택이 변화하는 이 스택 프레임을 자기 머릿속에서 애니메이션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 번 보셔서 그 코드하고 이 스택의 변화하는 것들이 어색하지 않게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권장컨대 최선 5번에서 10번은 보시고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지 다음 스텝을 보면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사실 이 과정을 잘 아시면 나중에 디버깅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나중에 이제 뭐 시연의 변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꼬였던 것들이 실태가 이렇게 다 풀리는 게, 결국은 이런 정책 메모리 할당이나 스택 프레임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아유 이걸 꼭 알아야 되나? 몰라도 되지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꼭 여러 번 반복해서 함수가 호출될 때 자기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도록 반복을 해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16장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요 다음 강좌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